예, 내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고금리 속에서 고전했던 제약 바이오 업계에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는데요. 최근 글로벌 임상 소식으로 화제가 된 바이오 기업이죠. 메드팩토의 김성진 대표 모시고 신약 개발 현황과 앞으로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 추운데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자, 메드팩토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2013년에 지금 이제 유전체 기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건초하에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혁신 신약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제 글로벌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를 시켜서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켜서 모든 파이프라인의 혁신 신약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희가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한 4개 정도, 4-5개 정도 되는데 전부 혁신 신약이고 그 중간에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벡토서티브라고 하는 제가 한 35년 동안 해왔던 이 TGF 베타라는 연구에 대한 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허가 임상 쪽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는 혁신 신약 개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10년 딱 되셨네요. 네네. 자, 제약 바이오 기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라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대장암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 소식,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제 저희가 그 미국 식약처 이제 식품의약국이죠. 이제 FDA에다 신청한 것인데 저희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앞서 나가고 있는 이제 벡토서팁하고 그다음에 머크사가 개발한 키트루다라고 세계적인 이제 면역항암제인데 면역항암제에 대한 이 병행문요법에 대한 저희가 글로벌 2상, 3상, 2B, 3상에 대한 임상 계획서를 IND라고 부르는 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벡토서티브가 지금 세계적인 이제 면역항암제로 알려져 있는 이제 키트루다를 병용하는 그런 임상이 되겠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임상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었었기 때문에 이 머크가 허가를 한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이미 머크사와 같이 공동 임상을 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 계약에 기반이 돼서 만들어졌던 그런 이제 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임상 계획 신청이 글로벌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이건 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면역항암제가 2018년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에 등장을 할 때는 면역항암제가 모든 암을 다 치료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전체 암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암에 면역항암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임상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런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수입 면으로서는 훨씬 더 좋은 계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가 듣지 않는 암의 병용요법으로다가 해갖고 한 2,000건에 대한 임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클리니컬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2,000건이 되는데 그 중간에 2상, 3상에서 키트루다가 약을 공급하는 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한 10건 정도 됩니다. 예. 2,000건에서 10건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여졌었죠. 근데 나머지 효과가 없는 케이스가 되니까. 근데 그 10건에 저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MSD가 그 무상으로다가 키트루다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는 MSD가 듣지 않는 시장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MSD 입장으로 봐서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로서는 아마 만약에 키트루다하고 같이 해서 임상 효과가 많이 내게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이성 대장암 시장인데 그 시장에 저희가 점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회사로 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또 MSD 입장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공만 되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이 대장암 관련해서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하고 벡토서팁 이거 병용요법을 말씀하셨는데 임상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 유럽 그 종양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모라고 에스모. 불리는 회사가 있는데 이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벡타소팁과 전이성 대장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벡타소팁과 키투리다에 대한 병용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된 거는 한 105명 정도의 예.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는데 전체 생존 기간 중간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암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 중간값이 저희의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를 보게 되면 15.8개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8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 약들의 지금 쓰여지고 있는 약들보다는 한 2배 이상의 그 생명을 다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예. 되는 건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임상은 제가 용량을 갖다 증가시키는 이제 임상을 또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추진을 했었는데 그 용량이 300mg을 정도를 복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15.8개월이 아니라 17.4개월이 됐습니다. 더 늘어났고. 네, 더 늘어났어요. 이제 이 결과는 기존에 있는 약에 대한 표준 치료법에 비해서 2배 이상이 훨씬 넘는 그런 이제 결과치가 나왔던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 획기적인 이 발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에스모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을 때 글로벌 제약사들이 라든가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이 3차 치료 시장 중에서도 지금까지 나왔던 표준 치료나 임상에 관한 데이터가 발표된 것 중에서는 가장 생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벡토소팁에 이제 300mg을 투여한 투여군을 보게 되게 되면 기존에 지금 표준 치료제가 이제 론서프라든가 레거로페니베라는 약이 있는데 그게 예. 한 6.8개월, 7.1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된 썬라이트라고 하는 또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10개월이 그러니까 10.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표준 치료보다 2, 3개월만 증가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시장이 약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17개월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1년 반 정도를 연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부터는 저희한테는 뭐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게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되면은 전체 시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시장성은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2021년이 이 대장암 시장이 한 11조 정도 지금 예측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네. 네. 근데 2030년 정도 되면 20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대장암 환자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약이 사실은 시장의 크기를 갖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약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20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시장이 커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뭐 대장암 시장도 시장이지만은 사실 벡토소팁이 다른 질환에서도 이 네네. 효과를 보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대장암 이외에 진행되는 다른 임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게 되면 TGF 베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모든 암에서 대량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이 암의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에 대한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암을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 대신에 항암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내성 같은 거를 풀어주고 또 면역을 활성을 높여줘서 암을 공격하는 새로운 타입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을 할 때는 모든 암에다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임상을 한 15개 정도 지금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중에는 이제 저희 역량으로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암으로도 저희들이 국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하나가 이제 골수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벡토소팁은 병용으로다가 쓰여져야 되는데 암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그 골수종 같은 육종 같은 경우는 단일요법으로다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연구진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일요법으로 저희들이 임상을 하고는 유일한 게 사실 이제 골수종이 있는데 골수종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 아이들한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든가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부분 보게 되게 되면 뇌로다가 전이가 되거나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미국의 케이스 웨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의과대학에서 그 동정 임상이라는 게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살 먹은 그 아이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4살 때인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골수종이 생겨가지고 다리를 절단을 하고 이 골수종에 있는 환자들 중에 20%에서 50%는
간으로 전이가 뇌로다 전이가 되게 되면 그게 말기가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들어가 있던 아이였었는데 작년 2월서부터 저희들이 동정임상으로 이 아이를 치료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습니다. 2,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뭐 거의 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수종에 대한 임상을 저희들이 1, 2상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로도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이 유럽에서도 하게 되는데 미국 식약처에서 희귀질환도 지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희귀 소화질환도 지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선 심사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환자가 희귀질환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환자 수가 굉장히 적게 되기 때문에 한 54명 정도만 임상을 하게 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신속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소개해 주신 뭐 벡터서팁이나 이 TGF 베타, 네. 이 저해제 외에 매도팩터가 개발 중인 뭐 다른 파이프라인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한 3년 동안 이 파이프라인 개발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었거든요. 뭐 그 보던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은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거에 아마 결정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데 가장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한 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이 뼈 골관절에 대한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건성관절염은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뼈의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쓰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오래 쓰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뼈를 갖다 완벽하게 고쳐주는 그런 이 MP201이라는 약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 세계에서 저희만 갖고 있고 시장 자체가 암도 그렇지만은 이 뼈의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뼈의 소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물질은 현재 이제 유럽에서 독성, 몽키 독성이라든가 거의 다 끝나서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일상을 시작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생긴다. 네. 그 마치 뭐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유정을 뚫듯이 뭔가 그렇죠. 좀 터져 나오는 뭐 이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워낙 이제 뭐 글로벌 임상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유상증자를 계획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사실은 제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고금리 시대고 사실은 저희가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파이프라인을 저희들이 많이 만든 것들은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레벨을 올린 다음에 또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해서 그거를 통해 갖고 수입을 얻어 갖고 그렇죠. 나머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고자 하는 임상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뼈에 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벡터서티비가 듣지 않는 2세대 암의 치료제로다가 또 2세대 것도 저희들이 개발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유상증자는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유상증자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충분히 뭐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뭐 3상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지원해 주시게 되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했었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네네. 35년 노력하신 그 결실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드팩터 김성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